그럼 8페이지에서 제1절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혹시 부동산의 3대 측면 기억납니까? 부동산의 3대 측면.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그래, 법경기죠.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우리는 법경기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부동산이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온다. 그러면 시험은 이 복합 개념 부동산, 이 조그만 표, 여기 이 표에서 시험은 엄청 잘 낸다. 그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 이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이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공부할 내용을 부동산의 개념에서 시험을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인가는 그럼 바로 밑에 2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비교 나와요. 그 몇 페이지? 8페이지 2번에 그 비교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먼저 보고 오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비교 대상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분산인데, 여기 토지가 있으면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사고 팔 때, 즉 거래할 때, 그다음에 평가할 때,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2개 분산인데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것을 복합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2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구분. 요 구분하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으니까요. 구분. 복합 건물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 이렇게. 굳이 따져보면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걸 복합 건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이죠.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3가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비교 끝났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 여기 보면 복합 부동산 밑에 이제 1번이 개념이고 2번이 일괄평가, 복합 건물 1번이 개념이고 2번이 구분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 점검하냐면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배우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 6, 7조가 원칙 3가지였습니다. 5조 무슨 원칙입니까? 시장가치 기준 원칙. 6조 현황 기준 원칙. 7조 개별 물건 평가 원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감정평가 나오니까 이 감정평가 규칙 제 7조를 보면 그러면 이 7조가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예외가 몇 개 나오던가요? 3개. 예외가 3개 나옵니다. 어떻게 3개 나오냐면 첫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외가 첫 번째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그다음에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일괄 평가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복합 건물이다. 아니 복합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 있고 건물 있어요. 그럼 이거 평가할 때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개별 평가인데 이 2개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일괄 평가. 두 번째 예외가 무슨 평가 나왔던가요? 구분 평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구분평가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입니까? 이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공부했고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입니까? 이건 구분평가는 경우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산림,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공장, 1필지가 2획지가 됐을 때 그다음에 복합 건물. 이 건물만 보면 그러면 이 밑에 4층까지는 상가, 위에는 주택, 주상복합 건물. 그럼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복합구문은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1번이 뜻이고 2번이 감정평가할 때는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제 덩달아서요. 하나 추가하면 이제 세 번째 예외가 뭐였습니까?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원칙하고 예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마무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두 개 반드시 구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일괄평가, 구분평가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감정평가 규칙 제7조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는 거. 의미하셨죠? 우리 시험에서 복합금으로 구분평가 대상이다. 물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 대상이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하다. 감정평가 규칙 제7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봤다. 이렇게.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건물이 끝나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좋다. 그러면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 세 가지가 결합된 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경제적 개념은 5가지만 나오면 돼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이렇게 외우잖아요. 공, 자, 위, 환 이렇게 외웠어요. 부동산의 개념이 거의 매년 한 번씩 출제되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공부할 내용은 좀 많이 되는데요. 시험은 여기서 가장 잘 나온다 했어요. 부동산의 개념 31회 때 출제하고 32회 때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33회 때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그럼 31회 때 어떻게 출제했냐면 31회 때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1회 때 부동산의 개념 1번 문제예요. 그럼 이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그럼 여기 5가지는 경제적 개념, 밑에 4가지는 기술적 개념. 됐죠? 이 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 기술적 개념은 이제 끝났어요. 그럼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다시 2개로 나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분산은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2가지를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지문.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옳은 지문. 최근에 그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다 똑같은 말. 하나 더 추가. 좁은 의미는 한자말로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아직도 협의라고 말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협의라고 내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나왔으면 넓은 의미 나오겠죠? 넓은 의미는 한자말로 강의의 부동산. 그럼 강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에다가 뭘 하나 추가할 건데 여기에 준부동산. 이렇게.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도 끝났어요. 그럼 가장 잘 물어본 거.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잘 물어본 거 요거 3가지 구별할 수 있는 사. 그럼 정착물 주면서 법률이냐 경제냐 기술이냐. 그럼 뭐요? 법률. 정착물 주면서 정착물은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그럼 O.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주면서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아니요. 법률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주면서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가지. 여기 있는 3가지는 법률적 개념. 여기 있는 4가지는 기술적 개념. 여기 다 안 썼지만 여기 있는 5가지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됐습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부동산의 개념에서 어쩌면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큰 틀에서는 됐고 이제 부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 정착물이 뭔가를 가끔씩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연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추럴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위치가 뭐냐고 환경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적 개념에서는 공간 정도. 물론 공간도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정리되려면 이렇게 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소속인가 알아야 되고,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정착물 공부하고, 준부동산 공부하고, 공간을 공부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